안녕하세요. 지지지와입니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중국에 가면 어디로 갈까? 선수핑 기지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대나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중국에 가면 어느 기지에 가더라도 적응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검역이 끝난 뒤 진행되는 적응 과정의 일부는 한국에서 먹던 대나무와 중국에서 제공되는 대나무의 차이에 익숙해지는 과정도 포함됩니다. 이는 해외에서 중국으로 이동하는 대부분의 판다가 거치는 과정입니다. 중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쓰촨성 내에 있는 기지들의 경우에는 거의 동일한 대나무를 먹이로 사용하겠지만 지역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그 지역에 분포하는 대나무의 종류가 다르고 그곳에서 재배되는 대나무 중에서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나무는 이름에 나무가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벽과에 속하는 다년생 풀입니다. 전 세계에 적게는 약 1200종, 많게는 약 1600종이 있다고 하지만 정확한 종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관련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식물을 구분할 때 꽃과 열매가 있으면 종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쉽지만 대나무는 일생에 한 번만 꽃을 피우는 경우가 많아서 꽃을 관찰할 기회가 드뭅니다. 잎이나 줄기의 형태로 서로 비슷하고 같은 대나무라도 산지에 따라 생김새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로 동일한 종인지 확인되기 전에는 같은 종류를 서로 다른 종으로 보거나 반대로 다른 종류를 같은 종으로 보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화살을 만드는 데 사용했던 대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는 이대속 대나무로 예전에 화살을 만드는 데 사용해 화살대라고 불렸습니다. 이 대나무 하나만 보더라도 정식 학명 외에 매우 많은 다른 이름과 종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마다 형태적 유사성을 다르게 판단해 각자 학명이나 이름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대나무가 이런 분류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과거 야생 자이언트 판다를 연구한 연구자들도 대부분 동물학자나 판다 전문가였지 식물 분류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야생에서 판다가 어떤 대나무를 먹는지 기록하고 식물 도감을 참고해 종명을 남겼지만 수십 년 뒤에 또 다른 연구자들이 그 장소에서 해당 대나무를 찾으려 해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나무가 멸종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분류와 현재의 분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도 관련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이언트 판다는 아무 대나무나 먹지 않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나무만 골라 먹는 선택적 식이를 합니다. 중국에는 최소 500종 이상의 대나무가 있으며 그 중에서 판다들이 식용으로 사용하는 대나무는 60여 종, 그 중에서 좋아하는 대나무는 25종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마리의 판다들을 사육하는 기지들의 경우에는 판다들이 좋아하는 대나무 중에서 빠른 시간 내에 수송이 가능하고 재배 면적이 넓어서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몇몇 대나무 위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지나 동물원들은 5종류 내외의 대나무와 죽순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이언트 판다들의 경우 단순히 대나무 종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늘 먹던 대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대나무를 평상시보다 적게 먹거나 아예 먹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나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하고 이 중에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자이언트 판다는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대나무를 선호하며 계절에 따라 먹는 부위와 종류도 달라집니다. 같은 재배지에서 자란 대나무라도 햇볕이 잘 드는 경사면에서 채취한 대나무를 더 잘 먹는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채취한 시간이 짧을수록 선호도가 높고 약 72시간이 지나면 기호도가 거의 사라질 정도로 낮아집니다. 먼저 대나무 잎과 줄기의 연령에 따라 기호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잎은 1년생 이하를 가장 좋아하고 2년생까지는 비교적 잘 먹습니다. 하지만 3년생부터는 섭취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반대로 줄기는 오래될수록 더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재배지의 경사 방향입니다. 판다는 양지 바른 곳이나 반양지에서 자란 대나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잎뿐만 아니라 줄기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벌채 후 경과 시간입니다. 벌채 후 24시간까지는 비교적 잘 먹고 48시간까지도 어느 정도 먹습니다.
그러나 72시간을 넘기면 거의 먹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판다 사육시설은 신선도 기준을 철저하게 지키며 오래된 대나무를 잘 주지 않습니다. 주더라도 판다가 먹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사육시설에서 현지 대나무를 구할 수 없다면 중국에서 직접 공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72시간이라는 시간은 매우 촉박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자국이나 인근 국가에서 생산되는 대나무를 사용합니다. 캐나다에서 판다를 사육했을 때는 대나무를 중국에서 직접 공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하여 항공 수송이 어려워지면서 대나무 공급이 불안정해졌습니다. 결국 판다들을 예정보다 일찍 중국으로 돌려보내게 됐습니다. 현재 중동의 카타르도 현지에서 대나무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에서 공수해서 공급합니다. 신선도를 유지한 채 72시간 이내에 먹이려면 매우 촉박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대나무는 벌채 후 시간이 지날수록 판다의 기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기주와 동물원들은 납품업체와 재배농가에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 대나무는 보통 1, 2년생이어야 하고 벌채 후 24시간 이내에 배송해야 합니다. 어떤 종류는 16시간 이내에 배송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종류에 따라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대나무만 허용하는 등 세부 조건이 다릅니다. 판다는 후각이 매우 발달해 대나무에서 나는 향과 화학 성분을 감지하고 먹을 대나무를 고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동물원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0종류의 대나무를 판다에게 뷔페식으로 자유롭게 골라 먹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3종류는 매우 잘 먹었고 4종류는 선호하는 3종류를 다 먹은 뒤 다른 먹이가 없을 때 먹었습니다. 나머지 3종류는 배가 고파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이는 판다가 대나무를 선택적으로 고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어 시력이 저하된 판다도 자신이 원하는 대나무를 골라 먹습니다. 이는 시각보다 후각에 더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판다는 먼저 후각으로 대나무를 선택하고 입에 넣은 뒤 혀의 미각세포로 다시 확인해 최종적으로 입맛에 맞으면 먹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구진은 선호하는 대나무, 그럭저럭 먹는 대나무, 먹지 않은 대나무에서 휘발성 화학물질을 추출해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선호하는 대나무 잎에서만 발견된 성분이 21가지, 먹지 않는 대나무 잎에서만 발견된 성분이 20가지였습니다. 연구진은 판다가 이런 냄새 성분을 이용해 좋은 대나무를 고르고 먹기 싫은 대나무를 피한다고 추론했습니다. 이 연구가 더 발전하면 언제인가는 판다가 좋아할 대나무를 냄새나 화학 성분만으로 미리 골라내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중국에서 자라던 판다가 해외에 나가면 현지 대나무에 적응을 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동물원으로 갔던 푸와 펑이 역시도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자라는 대나무들 여러 종류를 테스트하여 가장 좋아하는 대나무를 몇 종류 선택했습니다. 반대로 해외에서 중국으로 돌아온 판다가 중국 대나무에 적응하는 과정을 샹샹의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샹샹은 중국에 돌아온 뒤 약 9개월에 걸쳐 적응했습니다. 샹샹이 일본에서 주로 먹었던 것은 당중류와 사사류 대나무였으며 그 밖에도 몇 종류를 더 먹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나무를 하루에 60에서 80kg 공급받았고 사과 등 과일과 워터우도 함께 먹었습니다. 중국에 온 뒤에는 대나무와 여러 종류의 죽순, 과일과 채소 등을 공급받았습니다. 죽순이 식단에 포함되면 대나무 잎과 줄기의 섭취량은 줄어듭니다. 실제로 야생의 자이언트 판다들의 경우 죽순이 나는 계절에는 거의 죽순을 중심으로 먹습니다. 판다가 죽순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수분과 단백질이 많고 섬유소가 적기 때문입니다. 죽순 섭취량은 판다 체중의 변화와도 비교적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워토우 같은 보조사료를 제외하고 대나무류로만 보면 죽순은 체중 증가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줄기 섭취량은 체중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죽순이 충분한 계절에는 대나무 잎보다 죽순을 우선해 먹고 전체 대나무 섭취량이 다소 줄어들어도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야생 판다도 봄부터 여름까지는 거의 죽순을 중심으로 먹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두기지에서는 바산목죽을 주요 대나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고죽, 자죽, 백협죽, 약죽 등을 함께 공급합니다.
이는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과거 연구 결과에 근거한 것입니다. 청도 자이언트 판다 번육기지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판다들이 바산 목죽, 백협죽, 고죽을 서원했고 약죽과 자죽은 제공 비율에 비례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5종류가 청도기지에서 주로 사용하는 대나무입니다. 임원국 소속 기지들의 경우에는 바산 목죽보다 고죽과 백협죽, 내죽, 약죽, 자죽, 방죽 등의 대나무들이 더 자주 거론됩니다. 또 선수핑 기지의 조경 담당 직원들의 업무 중에는 계절별 대나무 밭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에서의 대나무 조달이 어려워지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용이나 예비용 대나무를 일부 재배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중국 팬들은 고죽이 공업용 대나무이기 때문에 판다에게 공업용 대나무를 먹인다고 주장하며 기지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고죽의 공업용 용도가 있는 것과 판다 먹이로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같은 대나무 정도 용도에 따라 다르게 재배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자이언트 판다들의 먹이로 제공되는 대나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 비해서 대나무 종류가 많지 않고 자생 대나무도 제한적입니다. 과거 조선 후기 소빙하기를 거치면서 한반도의 대나무 분포가 따뜻한 남부 지역으로 축소됐고 중부 이북 지방에서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현재 하동과 담양이 주요 대나무 생산지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대나무의 상당 부분은 일제강점기에 산업용이나 군수용으로 대규모 재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한국에서 나는 대나무를 군수용 대나무라고 부르거나 식용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도입 목적이나 산업용 용도만으로 현재의 먹이 적합성을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인터넷에 떠도는 일부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국내로 다시 전달하는 과정에서 공업용 대나무를 먹인다는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